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밤새 군산 산단의 1mm, 김제 진봉의 0.5mm 등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장맛비가 내리겠고 내일 밤까지 최고 150mm가 오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는 제5호 태풍 다나스는 내일 새벽쯤 서귀포 해상에 진입하면서 전북은 내일 오후쯤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과 모레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서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군산과 충남 서천이 지난해 동백대교 개통으로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노선이 조정되지 않아서 승객들은 여전히 먼 길을 돌아서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군산에서 충남 장항읍을 잇는 동백대교가 개통됐습니다. 군산 도심에서 장항읍까지 직접 닿는 길이 열리면서 금강 하국둑을 돌아가는 수고를 덜게 됐습니다. 화물차와 승용차의 경우 이동 거리가 14km에서 3km로 줄면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은 버스 승객들에겐 머나먼 이야기입니다. 동백대교가 개통됐지만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도 먼 길을 돌아가야 해 불편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동백대는 5분이면 가지만 저기는 한 30분 이상 걸리니까. 그리고 생중사더라도 선도가 좋고 유지되고 빨리 올 수도 있고. 군산시는 장항읍과 서천읍을 다니는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서천군에 지난 5월까지 동백대교를 다니도록 이들 노선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적자 등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한정적이에요. 어차피 더 늘어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이 늘어난다. 이거는 절대 보장할 수도 없는 거죠. 군산시의 버스 노선 조정 계획에 맞춰 노선 조정을 먼저 한 서천군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빨리 개편안을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그걸 염두에 두고 여객사하고 협의해서 노선을 바꿨는데 그 자리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좀 아쉽기도 해요. 이동 시간 단축과 교류 확대로 군산과 서천의 상생이 동백대교 개통의 효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동학 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전봉준 장군이 태어나고 자랐던 생가 건물이 결국 철거됩니다. 원래 이 생가는 지난 2001년 고창군이 재현해 놓은 건물인데요. 제대로 된 고증도 없이 집을 지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태어나 13살까지 살았던 고창 당촌마을입니다. 고창군은 지난 2001년 이곳에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전봉준 장군의 생가를 지었습니다. 새로 지은 생가는 안채와 헛간 등 모두 2동인데 안채는 5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이 별다른 고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집을 지었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실제 살았던 집은 2칸짜리 초가 3간인데 고창군이 재현해 놓은 생가는 너무 크다는 겁니다. 고증이고 무시고 문화재 전문위원은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옳게 가르쳐줄 거 아닙니까? 2칸 텟집이니까 2칸 텟집을 해야지 말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동학 농민혁명의 최고 지도자가 나고 자란 곳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정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고창군이 전봉준 장군의 생가를 결국 철거하고 생가터에 표지석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만 다시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철저한 고증 없는 문화재 재현이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는 단체장의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정 규모 이내로 연봉을 제한하자는 조례안이 발의됐는데요. 전라북도가 상한선을 사실상 더 높이자는 수정안을 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연봉은 9천만 원가량, 수당과 1,600만 원의 성과급까지 더하면 모두 1억 2,500만 원에 이릅니다.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은 뚜렷한 기준이 없는 공공기관장의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계해 상한선을 두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상한선에 대한 기준이 전라북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에 대한 거를 일반 노동자와 그 노동자 임금과 연계해서 좀 상한선을 정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2018년의 경우 최저시급이 8,350원인 만큼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094만 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공공기관장은 이에 7배인 1억 4,660만 원, 임원은 6배인 1억 2,564만 원 이내로 보수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 기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공공기관이 없는데도 상한선을 더 완화하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연봉에서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은 포함하되 성과급은 빼고 저명한 사람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수를 상한보다 더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연봉을 너무나 강하게 가이드라인에 설정했을 때는 사유 점용 인사가 점용 인사를 영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외는 하지만 성과급을 제외하면 임금 총액이 많게는 1, 2천만 원 이상 늘어날 수 있고 저명함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면 조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전라북도의회 행자위는 논란 속에 조례안 심사를 9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경기도에서는 이미 조례가 통과됐고 경기도에서는 상한선을 넘어선 새 기관장에 대해 연봉 조정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익산 남성구가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을 확정했습니다. 광역단위 자사고로는 군산중앙고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 전북에서는 자사고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년간 자사고로 운영돼 온 익산 남성구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학교법인 남성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남성고의 일반고 전환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남성고는 그동안 교사와 학부모들의 동의 절차를 밟아 일반고 전환을 준비해왔습니다. 총동문회도 일반고 전환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재단 측에 전달했습니다. 남성고는 2년 전부터 신입생 미달 사태가 이어지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자사고 평가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좀 많이 초반보다는 사그라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게 컸었죠, 지난번에 말씀. 남성고는 다음 주 초쯤 전북교육청에 일반고 전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 교육청 심의와 청문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남성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평준화 인문계고가 적어 과밀 학급에 시달려온 익산 지역 남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정부가 3년간 교육 안정화자금 10억 원을 지원하며 전북교육청에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성이 생겨서 그 판단해서 일반고로 전환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 뜻을 정중하게 받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뭘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지 말고 아무런 약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육감이 교육청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겠냐. 앞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중앙고는 교육청 청문 절차를 마치고 교육부 장관의 동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는 이달 말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익산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이 10여 년 동안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병원 노동조합은 이사장이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고 수익도 축소 신고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익산에 있는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 노조는 회계장부를 근거로 이사장이 가족과 지인 10여 명을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 수억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병원의 직원도 아니고 뭐 이사나 간사도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름을 봤더니 이사장 부인이더라고요. 요양병원에 딸린 장례식장의 수익을 축소해서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가령 상주들이 1,000만 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사무실에 보관된 서류도 1,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600만 원에 700만 원짜리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사장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세무조사로 이미 10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며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석 달간 조사를 받아갖고 아까 16억에 18억이라는 돈을 세금을 냈다. 부린 이유가 장례식장 수익금 누락. 이 사장은 3년 동안 요양보호사 23명의 초과수당 7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도 고발된 상황입니다. 병원 노조는 이 사장과 경영진 등 3명에 대해 횡령과 배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도 코치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 측은 조금 아쉽다며 검찰이 항소해서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는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였던 손 씨가 지난 2011년 당시 16살이던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신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 씨의 코치 35살 손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씨는 사건 이후 신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역시 손 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인들의 진술 역시 부합하다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 않고 또 경험칙에도 상당히 부합하고 또 일관성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비춰봐서 믿기 어려운.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벌인 성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신 씨 측은 조금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그동안 받은 피해 그리고 이 재판을 지켜보았던 참담함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죠. 이걸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또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여전히 손 씨가 반성하지 않는 만큼 검찰이 항소해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완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역 내 폐기물 매립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자의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완주 비봉 매립장에 폐석산 복구용인 고화토가 대량으로 매입돼 침출수와 악취가 발생한 사건에는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문제점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묵인했거나 편의를 봐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완주군은 불법 폐기물을 하루빨리 걷어내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신속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시 의회가 종합경기장 부지 감정평가와 법률 자문 명목으로 책정된 1억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을 롯데쇼핑에 50년 장기 임대하기로 하고 종합경기장 부지의 감정평가와 법률 자문 예산 1억 원을 전주시 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반면 전주 월드컵 경기장 옆에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비 등으로 책정한 80억 원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건설이 제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